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명령어는요, 라운딩과 못다이가 되겠습니다. 예제 도면을 가져와서 바로 라운딩과 못다이가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라운딩은요, 정말 사용 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오늘 강의를 좀 천천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도면 가져오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도면이 있는데 왼쪽 도면이 바로 라운딩, 오른쪽 도면은 못따기라 부릅니다. 자, 왼쪽의 모서리를 보면은요, 둥글게 R15mm로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모서리를 깎았다, 못 깎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영어로는 라운딩이라 말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특정 거리, 가로가 10mm, 세로가 30mm 이렇게 따냈습니다. 이거를 못 따기라 말을 하고요. 물론 이제 따내는 거는 가로 세로가 거리가 똑같이 따낼 수도 있습니다. 예, 가로 세로가 똑같이 10mm, 10mm 따냈다. 예, 이렇게 따낼 수도 있지만 기호 표시는요, 보통 이렇게 똑같은 치수를 가질 때는 이렇게 C라는 기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C가 의미하는 거는 45도 못 따기. 그러니까 45도일 때, 직각삼각형 45도일 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C10이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표기를, 이런 표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빗변의 표시는 했지만 사실 이 빗변의 길이가 10mm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빗변이 나오기 위한 가로와 세로가 똑같게 10mm가 깎였습니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45도 못따기 기호다 C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치수보다는 이런 치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따냈을 때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딩부터 하겠는데요. 이게 좀 옵션이 많아요. 한 4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좀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라운딩을 조금 옆에 치워놓고 제가 좀 따라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좀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로 세로가 100백짜리 네모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명령어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100, 100 엔터.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라운딩 할 준비를 해 놔야겠죠. 자, 명령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라운딩 명령어, 목깎기라고도 부르는 라운딩 명령어는 휠렛이라 부르고, 자, 단축키 F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F 엔터를 한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하겠다는 뜻으로서 R 엔터 신호를 보내놔야 돼요. F 엔터, R 엔터. 그 다음에 몇 미리 반지름 쓸 거냐, 그 반지름 값을 쓰고 엔터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두 선을 클릭하시면 되겠다.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5mm라는 거 숙지하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들어가겠습니다. 야, ESC 한두 번 정도 눌러주고, 자, F 엔터. 자, F 엔터 했더니 밑에 보면은 반지름을 사용하겠다. R 엔터. 자, 그리고 반지름 몇 미리? 15 엔터. 자, 그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라운딩이 들어가야 돼? 여기 보니까 여기 선과 여기 선 사이에 라운딩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그 두 개의 선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 클릭,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라운딩이 됩니다. 자, 일시정지 해놓고만 따라해 보세요. 대감기 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이제 강조하는 거는 제가 말은 끊임없이 계속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대감기 반복적으로 좀 하시면서 따라 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라운딩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라운딩이 잘 됩니다. 근데 라운딩이 되고 나서는요, 명령어는 이제 자동 종료돼 버려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을 보면은 따로 내가 뭐 누른 게 없는데 명령어는 끝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거를 또 하려고 하면은 명령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F 엔터 해볼까요? F 엔터 하면은 다행히도 반지름 값은 이제 기존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F 엔터를 했으면은 그냥 바로 클릭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또 F 엔터. 근데 F 엔터도 마찬가지 기존에 썼던 명령어니까 그냥 엔터만 해도 되겠죠. 자, 엔터. 네, 그리고 클릭. 또 엔터. 네, 클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원하는 만큼 뭐 지금 4개를 다 했지만 뭐 2개든 3개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어서 할 때 반복적인 F 엔터를 굳이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좀 귀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몇 개 안 되면 귀찮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연달아서 한 10개 정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매번 명령어 반복적으로 할 때 엔터를 쳐서 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자, 컨트롤 Z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원상복귀 시켜놓고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라운딩. 자, 옵션이 들어갑니다. 옵션. 자,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게 하나 추가돼요. 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클릭하기 직전에 요거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15 엔터. 자,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근데 밑에를 잘 보시면은 여러 군데 하고 싶습니까? 멀티플, 다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멀티플. M 엔터 합니다. 자, M 엔터까지 했습니까? 그럼 클릭 합니다. 클릭, 클릭. 옆에도 클릭, 클릭.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명령어 종료가 안 돼요. 자, 원하는 만큼 했어? 그럼 ESC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최대 4개밖에 못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멀티플, 마지막에 클릭을 하기 직전에 M 엔터만 추가해주면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컨트롤 Z. 그러면 요거 약간 응용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L 엔터입니다. 자, ESC 한번 눌러주고요. L 엔터 했습니까? 자, 옆에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요. 자, 밑으로 100 엔터, 옆으로 50 엔터, 밑으로 50 엔터, 옆으로 100 엔터, ESC 종료. 자, 이렇게 밑으로 100, 옆으로 50, 밑으로 50, 옆으로 100. 자, 근데 라인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렉탱글로 그릴 수는 없잖아. 이런 도형을 그렇죠? 자, 라인으로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F 엔터, R 엔터, 10mm, 예를 들어 10mm 한다 생각할게요. 10mm 엔터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 M 엔터. 자, 그래놓고 원하는 선을 클릭하고 여기도 이어서 클릭하고 또 이어서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원하는 만큼 연달아 클릭할 수 있다는 거. ESC 종료. 자, 이런 도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컨트롤 Z 돌릴게요. 자, 이어서 폴리선일 경우에는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폴리선일 경우 한 방에. 이것도 쓰면 안 될까? 뒤에 쓸까?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N은 REC로 그린 사각형입니다. 우리가 분해를 한 적이 없죠. X 엔터로 분해를 안 했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따로따로 그렸기 때문에 N은 폴리선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있는 선을 우리가 폴리선이라고 말을 한다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각형 폴리선, N은 일반 라인입니다. 자, 가볼게요. F 엔터, R 엔터, 15 엔터. 자, 그리고 여러 군데 할 때는 멀티플이지만 폴리선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폴리선의 P 엔터입니다. P 엔터. 예. 이번에 멀티플이 아닙니다. 자, P 엔터를 하고 P 엔터 했습니까? 그럼 아무 선이나 한 개만 클릭해라. 띵 하면 끝납니다. 아무 선이나 하나. 마지막에는 아무 선이나 한 개만 클릭해라. 근데 얘가 물론 이제 모든 모습을 할 때는 편해요.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어. 왜? 나는 4개가 아니라 하나, 둘, 3개만 하고 N은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했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폴리선보다는 멀티플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모든 모서리가 라운딩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멀티플보다는 폴리선, 폴리라인 얘가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 약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아직 선이 따로따로 그렸기 때문에 폴리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F 엔터, R 엔터, 뭐 10 엔터 하고 P 엔터 해서 아무 선이나 하나만 클릭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폴리선이 아닌데. 자, ESC 종료. 따라서 여기서 복습 한번 들어갈까요? 폴리선을 만드는 방법 뭐가 있었죠? J 엔터. J 엔터. 그렇죠? 또는 P2 폴리라인 에디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앞에 강의 안 들으신 분도 앞에 강의 좀 들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또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J는 바로 J가 좀 쉬우니까 J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버전이 아주 옛날 버전인 분들 J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강의에서 P2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J 엔터 갑니다. 자, J 엔터 했으면은 폴리선을 만들 선들 다 선택하면 돼요. 이 정도에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드래그로 걸쳐서 한 번 더 클릭. 한 번에 선택이 됐죠.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 볼까요? 짠, 이렇게 폴리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ESC 종료. 자, 가볼게요. F 엔터, R 엔터, 10 엔터, 그리고 알파벳 P 엔터 해서 아무 선이나 클릭해라. 어이, 그랬더니 이렇게, 그렇죠? 한 방에 모든 모서리가 라운딩이 들어간다는 거. 약간의 호불호는 있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다. 개인적인 이제 사용을 해본 결과 폴리선도 사용이 간혹 되지만 보통은 멀티플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보통은 멀티플을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P는 간혹 가다가 사용하긴 하지만 이 기억이 그러니까 언저리에 딱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라운딩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좀 돌려놓을게요. 컨트롤 Z 여러 번 좀 누르면은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자, 마지막 옵션이 바로 원래 선을 남길지 여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F 엔터, R 엔터, 15 엔터를 하고 뭐 M 엔터까지 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연달아 할 수도 있지만 결과물을 보면은요. 자, ESC 종료하고 볼게요. 원래 있었던 이 모서리 선이 있죠. 요게 지금 날아가면서 라운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요게 뭐냐면은 이 선들을 남길래 말래. 지금은 남겨 있지 않지만 남기게 할 수도 있어요. 남겨 있는 상태에서 라운딩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선이 자동으로 잘려 나가지만 잘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Z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자, F 엔터, R 엔터, 15 엔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멀티플 사용해봤고, 폴리라인 사용해봤고, 이제 여기에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이에요, 트림. 우리 영문에서는 트림이라 나올 거야. 트림이 자르기잖아요, 그쵸? 자, T 엔터에 들어가 볼게요. T 엔터 하고 들어갔더니 얘는 한번 물어봐요. 뭘로 물어보냐면은, 자를래? 자르지 않을래? 그런데 내 거는 요 가로의 값은 디폴트 값 설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거는 자르기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르기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 라운딩 이렇게 하면서 얘가 날아갔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르지 않게 즉 N 노 트림이죠. 노 트림 N 엔터를 하게 되면 자르지 않기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N 엔터. 자, 그리고 여러 군데 할 거니까 이어서 멀티플 다중까지 입력할게요. M 멀티플 M 엔터. 자, 해볼게요. 클릭 그렇죠? 클릭 오, 라운딩이 되긴 되는데 모서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유지를 하는 거죠. ESC 종료. 뭐 이게 뭐 필요했겠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컨트롤 Z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 엔터, R 엔터, 15 엔터 하고 여기서 어디에 들어간다? 자르기. T 엔터에 들어가서 자, 자르지 않기는 노트림이니까 N 엔터. 그리고 이번에는 폴리라인이니까 P 알파벳 P 엔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 아무 선이나 클릭하면 이렇게 한 방에 모서리가 라운딩 되면서 모서리 꼭지점은 남는다는 거. 모서리가 남는다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설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T에 들어가서 노를 해놨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딱히 그걸 안 건들면은 계속 노 트림인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하면은 F 엔터, R 엔터, 10mm 엔터하고 그냥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F 엔터, R 엔터, 10 엔터, T 엔터에 들어가서 그때는 T 엔터에 들어갔을 때는 T로 다시 바꿔놔야겠죠. 그렇죠? T 엔터, T 엔터. 그리고 뭐 멀티플 엔터. 그리고 나서 클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시로 매번 할 수는 없어요. 매번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T에 들어가서 T로 할 것인지 T에 들어가서 N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거 못따기를 먼저 설명할게요. 못따기 설명하고 요 앱 라운딩에 아주 꿀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마지막에 설명할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일단은 못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못따기 명령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못따기의 명령어는 챔퍼,
챔퍼고요. 단축키가 CHA가 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세 글자. 예. 자, 일단은 사각형 역시 100에 100짜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사각형 REC 엔터 하고요. 한 점 클릭 골뱅이 100, 콤마 100 엔터. 자, 이렇게 놓고요. 이거 먼저 하지 말고 L을 먼저 할게요, 차라리. 저는 L을 옆으로 좀 당겨서 무브로 좀 당겨 놓고 L을 좀 하겠습니다. REC로 그려놓으세요, 여러분. 100에 100짜리 네모. 이런 거 이제 잘 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챔퍼, CHA, 엔터. 자, 얘는 깎여나가는 거리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리값을. 따라서 여기에서 거리를 의미하는 distance의 D, 엔터가 되겠죠. 자, CHA 엔터 했으면은 거리를 이용하겠다. 이러고 D 엔터. 자, D 엔터 했습니까? 그럼 이제 거리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클릭을 두 번 할 건데, 첫 번째 클릭할 그 깎일 거리를 먼저 입력하고, 두 번째 클릭할 선에 깎일 거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요, 30 엔터를 먼저 하고 10 엔터를 했어요. 30 엔터를 먼저 하고 10 엔터를 나중에 했어. 그러면 당연히 30mm가 깎여야 될 선은 요 세로선이니까 30mm 엔터를 먼저 했으니까 요 세로선을 먼저 클릭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0 엔터를 나중에 했으니까 요 선을 나중에 클릭하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입력과 30mm가 깎일 거리가 여기 선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선 클릭,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컨트롤 Z, CHA 엔터, D 엔터. 자, 이번에는 10mm 엔터, 30mm 엔터. 자, 10mm 엔터를 먼저 했고 30mm 엔터를 나중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로선을 먼저 클릭하고 여기 세로선을 나중에 클릭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30을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을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쓴 값에 해당되는 선을 먼저 클릭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애처럼 지금 보면은 그 가로 세로 똑같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10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의미하는 건 뭔지 아시죠?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해서 10mm 깎을 때는 뭐 CHA 엔터 하고 자, D 엔터 하고 그렇죠? 10mm 엔터, 두 번째도 10mm 쓰려고 봤더니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첫 번째 값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은 그냥 엔터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컨트롤 Z 다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컨트롤 Z 했습니다. 자, CHA 엔터, D 엔터, 10mm 엔터, 클릭, 이런 식으로. 치수가 똑같을 때는 10mm 엔터, 또는 20mm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클릭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Z. 자, 챔퍼 원리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명령어가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좀 반복해서 연습하면은 금방 숙지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약간의 팁을 드리면 챔퍼는 그 처음에 배웠던 라운딩과 똑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딩 같은 경우 좀 써놨는데 여기다가 챔퍼는 휠렛과 똑같은 옵션을 갖고 있다. 멀티플 여러 군데 할 때는 M 엔터, 폴리선일 때는 P 엔터를 해라. 선을 모서리를 남길래 말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T 엔터에 들어가서 T 또는 N을 입력해라. 요거 똑같은 옵션이 있다는 거 해볼게요. 자, ESC 한번 누르고 CHA 엔터, D 엔터, 그리고 10mm 엔터. 그리고 여러 군데 할 거야? 그럼 멀티플이 있다. M 엔터까지 하고. 자, M 엔터 했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연달할 수 있다. 자, ESC. 자, 컨트롤 Z 쭉 돌릴게요. 자, 컨트롤 Z 쭉 돌려서 다시 사각형만 남게 해놨습니다. 자, CHA 엔터, D 엔터, 10mm 엔터. 그리고 폴리라인일 때는 P 엔터 하고 아무 선이나 하나만 클릭. 똑같죠? 컨트롤 Z. 자, 마지막 CHA 엔터, D 엔터, 10mm 엔터. 그리고 자를래 말래 물어볼 때 어디 들어가라? 자르기에 T에 들어가라. T 엔터에 들어가서 자를 거야. 다시 한번 T 엔터. 폴리선이야. 알파벳 P 엔터. 폴리라인의 P. 그리고 아무 선이나 하나만 클릭하면 이렇게 또 됩니다.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한두 번, 두 번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일시응지 해놓고 5번, 10번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CH, A 엔터, D 엔터, 10 엔터 엔터, T 엔터, N 엔터, 멀티플 엔터,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자,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걸 따라하느냐고 바빠요. 그쵸?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따라하니까 너무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면서 3번, 4번, 5번, 10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좀 까다로워요, 이게. 처음에 제가 할 때 따라할 때는 되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죠. 딱 하루만 지나보세요. 처음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순서가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지시서, 애가 지시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건축 도면이나 토목 도면, 뭐 기계 도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요 지시선 기입하는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뭐 이런 선형 치수 기입은 다 해봤으니까, 각도나 뭐 라운딩, 반지름 기입은 다 해봤으니까, 요 지시선 기입하는 거를 바로 좀 알려드릴게요.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치수 기입 하루 날 잡아서 한다고 했죠?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합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궁금하니까. 자, 지시선 기입이라고 해서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 자, 단축키는 LEAD가 있어요. LEAD. 자, 해볼게요, 제가. LEAD. 엔터. 시작점은 요 빗변의 중간점이 되겠죠?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어요? F8을 해제해라. 지금 우리가 F8이 계속 켜져 있거든요. 자, F8을 눌러서 해제하십시오. 해제하면은, 또는 해제하기 싫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복습인데. 굳이 F8을 해제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어. F8을 해제하기 싫으시면은 Shift를 꾹 누르고 있으세요. Shift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풀립니다. 자, 요때 대각선으로 와서 클릭. 그리고 Shift를 띄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F8을 매번 껐다 켰다 하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Shift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순간만, 그 한 번만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대각선 와서 클릭했습니다. Shift 띄었고 엔터. 자, 엔터 하니까 화살표가 조금 진해지죠. 자, 이제 쓰면 되는 거야. 대문자 C 쓰고 그리고 숫자 10을 쓰세요. 이렇게. 자, 첫 번째 행 입력이라 나오죠. 자, C10을 썼으면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음 행에 뭔가를 쓰고 싶으면 또 쓰래. 예, 다음 이렇게. 근데 없죠, 우리는. 예.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은 엔터로 마무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빠르게. 자, LEAD 엔터. 시작점 클릭. 자, Shift 꾹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와서 클릭. Shift 띄고 엔터. 자, 그리고 대문자 C 숫자 10을 쓰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줄에 쓸 거 있습니까?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 한 번 더 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잘 잊어먹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 이거 되게 기억을 못 하더라고. 좀 길죠. 예. 길기 때문에, 순서가 길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못따기 방법과 못따기 이 C 표기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리더, 지휘선 기입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라운딩 명령어에서 좀 꿀팁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가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이고, 특히 뭐 건축이나 토목 도면에서 되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계 쪽 도면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특히나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이 건축 쪽이나 토목 쪽 하시는 분들, 좀 이거 보시면 굉장히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가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이거 좀 약간 대략적으로 도면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일단 ESC 한번 누르고요. L 엔터. 자, 그리고 이 정도에서 한번 클릭하세요. 네, 클릭했습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적당히 내려와서 클릭. 자, 그리고 나서 ESC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적당히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클릭. 또 종료. 다시 한번 엔터. 클릭. 적당히 내려 클릭. 엔터로 종료. 자, 엔터. 클릭. 오른쪽 적당히 가서 클릭. 엔터로 종료. 엔터. 클릭. 클릭. 엔터로 종료. 엔터. 클릭. 클릭. 엔터로 종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적당하게 그냥 뭐 약간 그 우물정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우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이나 토목 쪽 도면 그리신 분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그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벽체 그리거나 뭐 이렇게 경계선 그릴 때 이런 걸 좀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제 강의는 뭐 특정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진 않아요. 뭐 여러 분야에서 공통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기능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 거니까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사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거. 자, 쭉 읽어보면은 필렛을 이용한 선 정리 빠르게 하기. F 엔터를 하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면 선 정리가 편하다. 여러 군데 할 경우에는 F 엔터, 멀티플, M 엔터를 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는 이렇게 사각형 안쪽만 남기고 이 바깥쪽을 좀 지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이렇게. 이걸 트림으로 지워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F 엔터입니다. 이 필렛의 F인데 자, 해볼게요. F 엔터를 하고 F 엔터 했으면은 이게 남아야 될 부위를 클릭하면 되는 거야. 요렇게 남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날아가고 그러면은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하면 돼요. 근데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요렇게 내가 클릭한 두 선이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바깥쪽은 다 잘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 군데 종료가 돼버거든요. 여러 군데 할 때는 F 엔터를 하고 M 멀티플이죠. M 엔터를 했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남아야 될 부위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리된다는 거. ESC 종료. 자,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다시 한번. 자, F 엔터 M 엔터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남아야 될 선을 클릭 이 안쪽으로 클릭 여기도 안쪽으로 클릭 여기도 클릭 이런 식으로 자, Shift 띄면 됩니다. 끝나면은 ESC 종료. 이거 상당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었네. 트림도 괜찮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선 정리가 이런 것도 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선을 만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L 엔터로 클릭하고 적당히 가서 클릭 ESC 종료.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리기 위해서 F8을 좀 해제할게요. F8을 해제하고 그려도 되고 저는 F8 해제할게요. 그냥 F8 해제한 다음에 자, L 엔터로 대충 이 정도 밑에 클릭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클릭 ESC 종료. 이런 식으로 자, 이 두 선을 만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쭉 옆으로 가고 얘는 쭉 위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딱 자동으로 이렇게 닿게끔 해주는 역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명령어가 돼요. F 엔터를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선을 클릭하면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사용을 정말 요긴할 때 사용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모르면은 사실 뭐 라인을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걸 만약 몰랐을 때는 좀 약간 좀 까다로워지는 게 뭐냐면은 보통 선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ESC 누르고 선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파란 점 나오는 건 아마 익히 많이 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파란 점이 이 신축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이 파란 점을 클릭하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요때 쭉 F8 키고 쭉 당겨서 원하는 만큼 쭉 당겨서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좀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란 점을 클릭해서 왼쪽 반대편으로 쭉 당겨서 클릭하면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왼쪽 파란 점을 클릭해서 빨갛게 됐죠? 이때 쭉 당겨서 클릭해도 되고 여기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맞춰 놓고요. 30 엔터 하면은 딱 30mm만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정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파란 점은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신축 기능이 있다는 거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린 거고요. 요 파란 점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굉장히 길게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고요.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하고 EX 엔터
그리고 이 선의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서 연장해갖고 종료를 한 다음에 TR 엔터 두 번으로 정리를 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봐보세요.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잘 보세요. F 엔터를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선을 클릭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명령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선 정리에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우리 그 예전에 제 강의 시간 때 요거 박스 사이즈 키우는 거는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옆에 거 요거 그립 사이즈 방금 전에 그 파란색 점 있잖아요. 그 점도 역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OP 엔터. 옵션이죠, 옵션. OP 엔터에 들어가면 됩니다. OP 엔터. OP 엔터. 자, 여기서 선택, 선택에 들어가면 선택. 여기 셀렉션. 자, 선택에 들어오면 여기에 요놈 네모 박스 사이즈는 요걸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요걸로 우리가 조금 키워놓은 상태죠. 뭐 그립의 크기도 역시 요걸 자꾸 조금 키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키워놓고 확인 누르고 나오고, 클릭해 보면 파란색 점이 굉장히 커졌죠. 너무 작아서 클릭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OP 엔터. 그립의 색상은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색깔을 뭐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확인, 확인. 자, 클릭해서 노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클릭하면 빨갛게 변하죠. 이렇게 당겨서 클릭. 자, OP 엔터. 그립의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릭할 때 약간 초록색, 이거는 하늘색, 그리고 확인 눌러보고 확인.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노란색인데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하늘색, 그리고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아 이런 게 있네 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OP 엔터에 들어가서 색깔을 원래대로 좀, 그립 색상은 원래대로 파란색에 빨강색에 색상 선택에 들어가서 큰 의미는 없는데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클릭해서 클릭. 이렇게 여러분 편의에 맞게 설정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중간중간에 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강의를 잘 좀 봐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